정보를 안전하게 공명철입니다. 자, 지난 25년 7월 4일 과기정통부에서 국내 1위 통신사인 SK텔레콤의 침해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악성 코드 감염 서버 총 28대에서 유심 정보 25종, 총 9.82GB의 데이터와 가입자 식별번호 IMSI 기준 2696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해커의 어떤 침투 과정에 따라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분석하여 보고 또한 국내의 ISMS-P 인정 기준과 국제 iOS 27001 인정 기준에 따라서 어떠한 통장목에 부적합 요소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커가 초기 침투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 여동균 심사관께서 설명하여 주시죠. 보안 파수꾼 여동균입니다. 네. 공격자는 외부 인터넷 연결 접점이 있는 시스템 관리망 내에 서버 A에 접속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서버 A에 접속을 하고 원격 제어, 백도어 기능 등이 포함된 악성 코드를 21년 8월 6일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인터넷 접점이 있는 서버를 대상으로 먼저 초기 침투를 했다는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가능했다는 이야기는 혹시 국내 인정 기준에 어디에 이제 유예될 수 있을까요? 저희 ISMS 인증 기준에 보면 2.10.3 공개 서버 보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외부 네트워크에 공개되는 서버의 경우 내부망과 분리하고 취약점 점검, 접근 통제, 인증, 정보 수집, 저장, 공개 절차 등 강화된 보안 대책을 수립 및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공개된 웹서버, 네. 이렇게 이제 DMZ에 있는 웹서버에 네. 대해서 관리가 안 돼서 접점이 생겨서 초기 침투가 가능했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준하 심사원께서 iOS 국제 표준의 통장목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찾아주시죠. 인증수사원 이준하입니다. 네. 저희 ISO 27002 8.8의 기술적 취약점 관리 통제 항목이고요. 네. 여기에 이제 사용 중인 정보 시스템의 기술적 취약점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그러한 취약점에 대한 조직의 노출도를 평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라고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 서버에 대해서는 취약 진단을 해서 외부에서 접근이 안 되도록 아니면 침투가 안 되도록 관리를 해라. 네. 자, 그러면 이제 해커가 초기 침투 이후에 공개된 서버를 통해서 내부망으로 침투했을 거 아닙니까? 네. 어떤 식으로 가능했는지를 여동희 심사원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당시 서버 A에는 시스템 관리망 내 서버들의 네. 계정 정보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비밀번호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평문으로 저장돼 있었습니다. 네. 공격자는 동 계정 정보를 활용해서 시스템 관리망 내에 타 서버, 네. 이제 옆에 있는 B 서버로 접속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 서버에서 같은 대역에 있는 서버 간의 통신이 평문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계정들이 있어가지고 네. 접근이 가능했다. 네, 맞습니다. 그럼 국내 인정 기준의 통장목을 본다면 어디에 해당될까요? 네, 이것도 ISMS 2.7.1 암호화 정책 항목에서 네. 살펴보면 네. 개인정보 및 주요 정보 보호를 위하여 법적 요구사항을 반영한 암호화 대상, 암호 강도, 암호 사용 정책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및 주요 정보의 저장, 전송, 전달 시에는 암호화를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계정 정보에 이제 패스워드가 암호화가 안 됐기 때문에 네. 이 통장목의 위반이다. 맞습니다. 네. 그럼 이준하 심사원께서는 iOS 항목에서는 어디에 부족함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그 ISO 27002 5.17의 인증정보 항목이고요. 네. 여기 인증정보의 할당 및 관리는 직원에게 인증정보의 적절한 처리에 대한 조언을 포함한 관리 프로세스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인정을 해주는 정보는 관리해라. 네. 그래서 위반이다. 예. 그럴 수 있겠네요. 그죠? 네. 자, 그러면 해커가 침투 이후에 내부망에 접근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거점을 확보했는지를 여동희 심사에게 설명해 주시죠. 네. 공격자는 시스템 관리망을 통해서 네. 고객 관리망 내 서버에 접속한 것으로 추정되며 네. 일단 서버 접속 후에는 네. 웹쉘하고 BPF 백도어라는 악성 코드를 네. 22년 6월 15일하고 6월 22일에 설치하였다고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개된 서버에 침투해서 거점을 확보하고 업로드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악성 코드를. 네. 업로드가 가능했다는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와 관련해서 국내 인정 기준 통장목에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네. ISMS 2.10.9 악성 코드 통제 항목을 보면 바이러스, 웜, 트로이 목마, 랜섬웨어 등의 악성 코드로부터 정보 시스템과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및 업무용 단말기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악성 코드 예방 탐지 대응 등의 보호 대책을 수립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네.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 서버에 악성 코드 통제하기 위한 솔루션을 설치해서 통제가 됐어야 된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예방 탐지 대응을 해야 되는데 탐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준하 신사님께서 iOS의 부족함이 어디 나올까요? 네, ISO 27002 8.21의 네트워크 서비스 보안 항목이고요. 네트워크 서비스의 보안 메커니즘, 서비스의 수준 및 서비스의 요구 사항을 식별, 구현 및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버의 대역, 네트워크 대역에 따라서 관리가 돼야 된다. 공개 서버든 내부 서버든. 그래서 통제가 안 됐기 때문에 보안 메커니즘을 구현을 안 했기 때문에 결함이다. 네. 뭐 그럴 수 있겠네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해커가 초기 침투 과정에서 확보한 계정 정보를 이용해서 악성 코드를 올렸습니다. 네. 그 이후에 정보 유출이 어떻게 유출이 가능했을까요? 네, 25년 4월 18일에 음성 통화 인증 3개 서버에 저장된 유심 정보를 네. 시스템 관리망 내에 네. 외부 인터넷 연결 접점이 있는 네. 이 서버 C 서버를 거쳐서 유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침투한 이후에 다른 서버가 내부, 그죠? 내부에 접근이 가능한 서버가 존재할 때 네. 침투했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네네. 침투해서 개인정보를 가져갔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러면 이제 국내 인정 기준에 이 통장목이 어디에 해당될까요? 네. ISMS 2.10.1 보안 시스템 운영 항목에서 살펴보면 보안 시스템 유형별로 관리자 지정, 네. 최신 정책 업데이트, 룰셋 변경, 네. 이벤트 모니터링 등의 운영 절차를 수립 이행하고 보안 시스템별 정책 적용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동희 주장님께서는 보안 정책의 룰셋 정책에서 네.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정책이 있는데 아웃바운드, 그죠? 인바운드 정책이든 아웃바운드 정책이든 그 정책의 어떤 설정이 미흡해서 침투를 하고 네. 그다음에 아웃바운드 데이터가 나간 걸 통제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통제를 못했다. 이게 통장목을 보시네요. 네. 그럼 이준하 실장님께서는 iOS 쪽에서는 어디에 부족함을 보시나요? 네, ISO 27002의 8.16 모니터링 활동 쪽이고요. 네. 여기 네트워크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은 잠재적인 정보 보안 사고를 평가하기 위해 취해진 비정상적인 네. 행동과 적절한 조치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공개 서버를 통해서 내부 정보가 유출되는 것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점검했어야 된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SK텔레콤에서 침해 사고를 대응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대응하기 위해서 보안 관제를 실시간으로 할 것인데 이 악성 코드 관련 점검을 왜 못했을까요? 네, 이번에 SK텔레콤은 침해 사고에서 감염이 확인된 음성 통화 인증 관리 서버에 네. 비정상 로그인 시도가 있었던 정황도 발견하여서 네. 점검을 했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나
해당 서버에 대한 로그 기록 6개 중에 네. 1개만 확인이 되었고 공격자가 서버에 접속한 기록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네. 그 로그 기록을 점검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 공격자 해커의 어떤 로그 기록을 탐지를 못했다. 네. 그 이야기네요. 네. 그럼 이게 인정 기준 어디에 해당되나요? 네, ISMS 2.11.3 이상 행위 분석 및 모니터링 항목에서 뇌 외부에 의한 침해 시도, 개인정보 유출 시도, 네. 부정행위 등을 신속하게 탐지 대응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및 데이터 흐름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고 모니터링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는 네.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유동희 심사님께서는 이제 탐지, 그죠? 탐지 때 미탐이든 오탐이든 정탐이든 그 탐지에 대해서 검토가 이상행위를 분석을 못했다. 네. 이렇게 보시네요. 네. 네, 뭐 일정 타당해 보이네요. 그럼 이준하 심사님께서는 ISO 영역의 부적합이 어디에 해당될까요? 네, ISO 27001 5.25 정보보호 이벤트에 대한 평가 및 결정 통제 항목이고요. 여기에 조직은 정보보안 사건을 평가하고 정보보안 사건으로 분류할지 여부를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상 이벤트 외에 비정상 이벤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늘 분석해서 사고인지 아닌지를 정상적인 서비스와 정상적인 형태인지 사고로서 볼만한 이벤트인지를 분류해서 확인을 해라 라는 부분인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5.25에 부적합을 주신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렇죠. 보안 사고의 평가를 주기적으로 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SK텔레콤의 침해 사고를 대응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어야 하는지를 여동희 심사원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SK텔레콤은 침해 사고를 신속하게 신고하지 네. 않았고 정부가 조사를 위해 악성 코드를 발견하여 조치하는 것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네. SK텔레콤은 침해 사고 발생 시 법령에 따른 신고 의무를 준수하고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피해 확산 방지 노력을 네. 이행했어야 하는데 좀 그러한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빨리 네. 신고를 했었으면 그러면 이제 좀 합동 SK 내부에서 하는 거 외에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신속하게 좀 대응을 했었으면 네. 이런 큰 사건이 안 생겼다라고 이제 지적을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국내 인정 기준에 따라서 통제 항목이 어디에서 해당이 될까요? 네, ISMS 2.11.4 사고 대응 훈련 및 개선 항목에서 네. 침해 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절차를 임직원과 이해관계자가 숙지하도록 시나리오에 따른 모의 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네. 훈련 결과를 반영하여 대응 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ISP 같은 망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침해 사고 훈련을 모의 훈련을 한다 하더라도 모의 훈련의 전반적인 이런 침해에 관련한 이벤트 로그를 또 분석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뭐 일정 부분 모의 훈련에서 이렇게 찾아내지 못한 것을 문제점으로 잡으셨다. 네.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준하 심사원께서 iOS 영역의 부적합이 어디에 해당될까요? 네, ISO 27002의 5.26 정보보호 침해 사고 대응 통제 항목인데요. 네. 여기 이제 정보보호 사고는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네. 대응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침해 사고 절차서 매뉴얼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적절하게 이런 침해 대응을 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네. 네, 일정 부분 그것도 이제 타당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SK텔레콤의 이번에는 관리 체계,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여동희 심사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SK텔레콤은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 3 등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시소죠. 이 시소가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총괄해야 하나 보안 업무를 정보기술 영역과 네트워크 영역으로 구분하고 정보보호 책임자는 정보통신 영역만 담당하고 있었던 게 좀 문제였습니다. 네. 그 CIO를 지정해서 총괄 업무를 시켰는데
CIO나 CTO 역할을 또 겸직을 했다. 네. 그 이야기네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전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다. 네. 자, 이렇게 보시네요. 그럼 국내 인정 기준에 통장목이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네, ISMS 1.1.2 네.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지정 항목에서 살펴보면 네. 최고 경영자는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와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CPO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예산 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네. 이제 권한이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CEO가 CIO를 지정하고 역할과 책임에 따라서 전담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 네. 네. 뭐 1.1.2 그람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죠? 네. 그럼 이준하 수장께서는 iOS의 부족합을 어디에 보시나요? 네, IS 27002의 5.2의 역할과 책임 항목인데요. 정보보안 역할 및 책임은 조직의 필요에 따라 네. 정의되고 할당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직의 ISMS를 잘 유지하고 개선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할당도 이루어지게 최고 책임자가 했어야 된다. 네. 그 이야기죠. 네. 물론 이것도 이제 해당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SK의 침해 사고가 발생했었을 때 개선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네. 그 개선하기 위해서 조사단이 어떤 지적을 개선하라고 이야기해두나요? 네, SK텔레콤은 자체 보안 규정에 따라 로그 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하나 SK텔레콤은 실제 운영 시에 네. 방화벽 로그를 4개월만 보관 중이었고요. 이로 인해 조사단이 중요 정보 유출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 내부 규정에는 6개월 이상 보관하려 했는데 보안 시스템 내에 방화벽 로그를 4개월 보관했다. 네, 그러면 이제 현행한 위협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국내 인정 기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네, ISMS 2.9.5 로그 및 접속 기록 관리에서 정보 시스템의 정상적인 사용을 보장하고 네. 사용자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 및 사용에 대한 로그 검토 기준을 수립하고 네.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문제 발생 시 사후 조치를 적시에 수행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규정의 주기를 명시를 하고 네.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서 정기적으로 수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 수행했으면 이제 6개월 이상 규정에 보관을 하고 돼 있으면 네. 그 기술적으로 6개월 이상 저장될 수 있도록 구현을 했어야 되는 거고 안 되고 있으면 그걸 지적했어야 된다. 맞습니다. 네, 이 말씀이죠. 네. 그렇네요. 네. 그러면 이제 이준하 신통학께서는 iOS 영역에 어디에 이제 부족하다고 보시는지? 네, ISO 27002의 5.36인데요. 네. 정보보호를 위한 정책, 규칙 및 표준 준수인데요. 여기에는 조직의 정보보안 정책, 주제별 정책, 규칙 및 표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 영역보다는 규정에 명시하고 있으면 규정대로 잘 따르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했어야 한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뭐, 네, 그렇죠. 네, 규정대로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규정을 따라라.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네. 또 다른 개선 지적사항이 무엇이 있었나요? 아, 네. 네. SK텔레콤은 서버 전체 대상으로 점검 시 네. 전체 자산 종류, 규모, 네. 유휴 폐기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나 네.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 자산관리 대장에 전사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인정 범위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했다. 네. 그 말씀인 거네요, 그죠? 네. 그럼 국내 인정 기준 어디에 해당될까요? 네. 1.2.1 정보자산 식별에서 살펴보면 조직의 업무 특성에 따라서 정보자산 분류 기준을 수립하고 네. 관리 체계 범위 내의 모든 정보자산을 식별 분류하고 네. 이제 중요도를 산정한 후에 네. 그 목록을 이제 최신으로 관리해야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결국은 이제 인정 범위를 작게 잡아서 자산 식별이 전사적으로 못했던 것들이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네. 예.
그럼 이준하 심사께서는 iOS의 2700의 부적합은 어디에 해당된다고 보시는데요? 네, IS 27002의 5.9예요. 정보 및 기타 자산 목록 통제 항목인데요. 소유자를 포함한 정보 및 기타 관련 자산의 목록을 개발하고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같은 네. 요구사항이네요. 네. 자, 그럼 또 다른 지적사항이 있었는지요? 네. 이게 24년도에 네. 정보보호 공시 기준으로 네. SK텔레콤의 가입자 100만 명당 정보보호 인력은 네. 15명, 네. 투자액은 37.9억 원으로 네. 통신사 대비 음. 그 규모가 좀 많이 작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타 통신사보다 투자가 이제 적었다. 네. 네. 그럼 이건 또 국내 인정 기준 어디에 또 해당될까요? 네. ISMS 1.1.6 자원 할당 항목에서 살펴보면 네. 최고 경영자는 정보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네. 인력을 확보하고 네. 관리 체계 효과적 구현과 지속적 운영을 위한 예산 및 자원을 할당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CEO는 관리 체계가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과 자원을 할당하지 못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적하시는 거네요. 네. 일부 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준하 심사께서 iOS의 부적합이 어디에 해당될까요? 네, 여기는 IS 27001의 5.1의 네. 리더십의 의지고요. 여기는 최고 경영진은 ISMS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CEO의 리더십에 대한 일정 부분 리스크가 낮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과 침해 사고 신고에 따라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이 관련 법률을 위반 사항이 무엇이었는지를 이준하 심판께서 설명하여 주시죠. 네, 요거는 SK텔레콤은 정보통신망 제48조의 3에 따라 침해 사고를 인지한 후 24시간 이내에 과기정통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나 24시간이 지난 후 신고하였었고요. 또한 악성 코드 타니엘 쉘이라고 하는 이종이 네. 감염된 서버를 발견하고서도 네. 침해 사고 신고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거는 2024년 네. 8월 14일부터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가 실행되고 있었는데요. 네. 이전에는 구체적인 신고 기한 없이 신고하는 규정, 법령에 따라 신고하는 기간은 24시간 이내였지만 이 시간을 어겼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뭐 즉시 신고하러 되어 있는 것을 법이 바뀌어서 하루 24시간 이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24시간 지나서 신고를 했다는 거네요, 그죠? 네. 뭐 개인정보는 이제 72시간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한 만족하지만은 정보통신망법에 침해 사고에 대해서 신고 기간을 어겼다. 네, 그 법 위반이다. 이렇게 보시네요. 네. 그럼 이제 국내 인정 기준이 어디에 해당되나요? 네. 요거는 국내 ISMS 1.4.1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 항목이고요. 네. 여기는 조직이 준수해야 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규정에 반영하고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법에 명시하고 있는 것을 파악을 해서 침해 사고에 따른 절차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해서 담당자가 시간을 어기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된다. 네. 네, 1.4.1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 명확하게 이에 해당되겠네요, 그죠? 그럼 유동희 심사원께서는 iOS 2770 PIMS 인정 기준에 어디에 이제 부족하고 보시나요? 네, 2770 하나에 비춰보면 B3.13 법률, 법령, 규제 및 계약적 요구사항 항목에서 개인정보 주체, 네.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관련된 정보보안과 관련된 법정, 규제 및 계약적 요구사항과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조직의 접근 방식이 네. 문서화되어 있어야 하고 네. 이 문서는 최신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네.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서 절차나 아니면 이제 수탁사
네. 대상으로 뭔가 계약을 맺었을 때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이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신속한 신고를 했어야 된다. 네. 네. 이게 또 해당이 될 수 있겠네요. 그죠? 네. 자, 지난 25년 8월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SK텔레콤에 대해서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유출 통지 위반으로 가징금 1,347억 9,100만 원을 결정하였고 과태료는 96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가징금으로 결정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또한 25년 11월 3일 약 2,300만 건의 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건으로 제기된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서 SKT가 신청인들에게 각각 3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SK텔레콤의 침해 사고는 지난 21년부터 25년까지 약 4년간 해커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발생하였으며 해커가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탈취해 나가는지를 분석하여 보고 그 분석 경로에 따라서 국내 인정 기준, 국제 인정 기준에 따라서 통장목에 어디에 위배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수집을 관리하는 조직은 향후 1,000억이 넘는 가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정보보호 설전이었습니다.